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것에 투자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부자가 되거나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85년에 걸친 연구 결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장 따뜻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인간 발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수행되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만 이 연구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저는 로버트 월딩거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 의과대학의 정신과 교수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의 4번째 책임자이며 이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성인 발달 연구 중 가장 긴 연구입니다. 19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전문학교 중 가장 오래된 학교는 의과대학입니다. 이 연구는 사람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0대부터 5년 뒤에 에르브까지 전 생애의 벌처 같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아내와 결국에는 모든 자녀까지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724개 가족에 속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해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교한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부모님, 때로는 조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무엇이 제공되는지, 집안의 훈육 스타일은 어떤지, 심지어 커튼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DNA는 연구가 시작된 1938년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혈액을 채취해 DNA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MRI 스캐너에 넣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뇌에 불이 켜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웰빙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실험실로 데려와 일부러 스트레스를 준 다음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관찰합니다. 회의를 통해 우리는 관계와 좋은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기대하는 것에 기초가 됩니다. 따뜻하고 배려심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밑에서 자란 경우라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주어야 할 사람들이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경험이 어린 시절에 배운 불행한 교훈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좋은 파트너,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연결되는 것은 세상과 인간관계에 대한 우울한 기대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또 다른 교훈은 중요한 모든 관계에는 약간의 불일치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정상이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할수록 우리의 사회는 더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모든 인생의 힘든 시기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최초 참가자들은 대공황 시기에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나이였습니다. 이들에게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황기에 이웃들이 가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참호 안의 동료 병사들은 저를 계속 버티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중 해외에 있는 동안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가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관계의 신체적 영향이 외로움이나 적극적으로 불행하고 불쾌한 관계의 신체적 영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가설은 스트레스를 통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심박수가 올라가고 땀이 나기 시작하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투쟁 또는 도피 모드로 전환되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면 신체는 다시 평형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 말 그대로 몸이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일종의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싸움이나 도피 모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순환 수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서 더 높은 수준의 염증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러 신체 시스템을 서서히 마모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관상동맥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또는 관절염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고
만성 스트레스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여러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외로움은 분명 스트레스 요인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인 관계의 불화, 끊임없는 다툼과 불행도 같은 이유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독성 관계는 어려움, 불행, 분노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에게 다시 괜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독성 관계는 조용히 있어도 불행하고 만성적인 분노, 종종 금단 증상, 그리고 적극적인 말다툼이 수반됩니다. 정말 독성이 강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헤어지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다툼은 우리 신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부는 이러한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다툽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부부가 자주 다툴 수는 있지만 애정과 존중의 기반이 있다면 그 관계는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더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일종의 생리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연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삶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본 결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클럽에 가입하고 가족, 친구, 커뮤니티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일종의 피트니스, 즉 신체적 피트니스와 유사한 사회적 피트니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사회적으로 건강한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원하는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세요. 그리고 적절한 양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작은 문자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인생에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활기차고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소셜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등 우리 각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셜 세계를 지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가로축에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자주 만나지 않는지, 자주 만나는지 등 사사분면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이 관계가 얼마나 활력을 주는가, 위쪽은 매우 활력이 넘치는 관계, 아래쪽은 활력이 고갈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이 그리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 중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함께 있을 때 활력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작은 다이어그램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수줍음에서 외향성까지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소수의 타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고독과 혼자 있는 시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많은 사람을 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또는 그 중간이든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가지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면 좋은 삶은 현재 진행형이며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든 것이 마침내 모든 것이 좋은 곳에 도달하고 그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삶은 서로를 돌보고 관계를 돌보고 자신을 돌보고 매일 매주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진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고 우리만 인생의 기복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모든 사람은 기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궁극적으로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며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인생을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